장단 고을 장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복달이라 불리는 머슴은 등에 장작을 한 짐 지고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때 장터 뒤편에서 이 천한 것이 값도 못 치르면서 감히 도망을 치려들어 포주 만석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가죽 채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달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피투성이가 된 기생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씨를 내가 사겠소. 장터가 순식간에 술렁였고 저 바보가 미쳤나? 기생을 5냥에 산다고 하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생의 등에 숨겨진 붉은 표식이 이 모든 운명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야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헌종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세도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던 시절이었지요.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 북부 장단 고을에도 그 어둠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눈빛마저 말라갔습니다. 봄이 와도 씨앗을 뿌릴 힘조차 없는 이들이 태반이었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자리 잡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혹독한 시절이었기에 오히려 더욱 귀한 인연이 싹틀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복달이라는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복달은 양반가에 고용된 하인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요. 눈치가 없어 늘 엉뚱한 일을 저질렀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나서다가 혼나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컸지만 늘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녔고 옷은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샘물처럼 맑고 깨끗했지요. 복달은 어려서 전염병으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다가 10살 무렵 양반가에 들어와 잔심부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복달을 어리석다 여겼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박하고 착했습니다. 다친 들개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고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드리는 것도 늘 복달이었지요. 복달의 삶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을의 포주이자 탐욕스러운 장사꾼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기생집을 운영하며 온갖 더러운 장사로 재물을 모으는 자였지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악독한 인간이었습니다. 둘째는 복점할미라 불리는 노파 무당이었습니다. 할미는 마을 뒤편 오두막에 홀로 살며 점을 쳐주곤 했는데 복달에게만큼은 유독 다정했지요. 복달이 굶주릴 때면 먹을 것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달이 아직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석의 기생집에 갇혀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연월이라는 기생이었지요.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향해 천천히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복달은 매일같이 장터로 장작을 팔러 다녔습니다. 양반가에서 받은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틈틈이 나무를 해다 팔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었지요. 그날도 복달은 등에 장작을 한 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봄이 왔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무를 파는 아낙네, 옹기를 파는 장사꾼, 생선을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지요. 복달이 장작을 내려놓고 자리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뒤편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인의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의 출처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지요. 복달도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복달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장터 뒤편 허름한 움막 앞에서 한 사내가 여인을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포주 만석이었지요. 이 천한 것이 값도 못 치르면서 감히 도망을 치려들어. 만석의 손에는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고 여인의 등과 팔에는 피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달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가슴이 처음 느껴보는 떨림으로 요동쳤지요. 연월이라 불리는 그 기생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슬픔이 깃든 눈동자가 오히려 더 애처로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팔아버릴 것이야. 오늘 안으로 값을 치를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북쪽 유각으로 넘긴다. 만석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 5냥이 들어 있었지요. 5냥이면 보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복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달의 발은 이미 만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복달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 바보 머슴이. 저 아씨를 내가 사겠소. 복달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복달을 바라보았지요. 저 바보가 미쳤나? 기생을 5냥에 산다고? 만석은 잠시 복달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씩 웃으며 돈을 낚아챘습니다. 좋아, 거래성사다. 이 천한 것, 이제 내 것이니 데려가거라. 만석은 연월을 복달 쪽으로 밀어냈고 연월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복달이 연월을 부축해 일으키려는 순간 어디선가 복점 할미가 나타났습니다. 할미는 장터의 인파 사이로 스며들듯 다가와 복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복달아. 할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아씨 범상치 않구나. 사람의 팔자만은 아닌 듯하니 조심해야 한다. 복달은 할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미, 무슨 말씀을? 복점 할미는 연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미의 눈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저 아씨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피를 머금은 듯 하구나. 큰 복이 될 수도 큰 화가 될 수도 있는 운명이다. 할미는 복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손을 내밀었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중도에 버리면 너도 그 아씨도 모두 불행해질 것이야. 복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미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미 연월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할미는 조용히 사라졌고 복달은 연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복달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으며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곤 했지요. 복달은 연월을 조심스럽게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연월은 심하게 다쳐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여기 누우시오. 복달은 자신이 쓰던 누더기 이불을 펴고 연월을 눕혔습니다. 연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하는 눈빛으로 복달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복달은 물을 떠왔습니다.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고
연월에게 건넬 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손끝이라도 닿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 드시오. 연월은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샀소? 복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달은 날마다 연월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연월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적어도 복달을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복달이 연월의 등에 약초를 발라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질로 인한 상처 사이로 붉은색 꽃무늬 같은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복달은 처음에는 상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표식처럼 보였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복달의 물음에 연월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보지 마시오. 연월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복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붉은 꽃무늬가 어딘가 낯익었던 것이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늬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이었습니다. 복달은 마당에서 연월의 옷을 빨아 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인의 옷을 빤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복달은 개의치 않았지요. 연월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허리를 구부린 채 옷을 빠는 복달의 뒷모습이 묘하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연월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온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는 늘 값을 치러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웃음도 돈을 받고 팔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월을 물건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복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보살필 뿐이었습니다. 복달이 빨래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운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쩌오. 몸조리를 해야지요. 복달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화롯불에 나무를 더 넣었습니다. 복달. 연월이 처음으로 복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나를 이리 잘 대해주는 것이오? 나는 천한 기생이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소. 복달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아씨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아씨가 웃으면 내 마음도 기쁘오. 연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복달의 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만석이 사내 대여섯 명을 데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 머슴놈, 감히 나를 속이다니. 만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월이가 왕가의 혈통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내가 그 계집을 5냥에 팔았다는 소리를 들은 대감께서 노발대발하시며 내 목을 치려 하셨다. 복달은 연월을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연월이는 이미 내가 값을 치르고 데려온 사람이요. 닥쳐라. 그 계집을 내놓지 않으면 너부터 죽여버리겠다.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복달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그는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곧 사내들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았지요. 연월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두시오. 복달을 해치지 마시오. 만석이 연월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순순히 따라오너라.
안 그러면 이 바보를 죽여버릴 테니까. 복달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만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연월이를 데려가지 마시오. 만석이 복달을 걷어찼습니다. 복달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는 복점 할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할미는 복달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연월이는 어디 있소? 복달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이 데려갔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할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달아,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마. 연월이의 등에 있던 그 붉은 무늬 말이다. 그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월영불화하여 왕가의 잃어버린 혈통에게만 나타나는 표식이다. 복달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궁궐에서 한 아기가 사라졌다. 왕실의 반계 혈통이었는데 정쟁에 휘말려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지. 그 아기의 유모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빼돌렸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연월이다. 그럼 연월이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다. 그리고 지금 권세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연월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왕위 계승에 위협이 될까 두려워서 말이다. 복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월이를 구해야 하오.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만석 뒤에는 큰 권세가가 있으니까. 복달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연월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월은 만석의 기생집에 다시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연월이라면 운명에 순응하며 울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달과 함께한 한 달은 연월을 변화시켰습니다. 복달은 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연월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대감의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어디론가 멀리 보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지. 만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월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내 운명을 직접 마주하겠소. 만석은 연월의 변화한 눈빛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한편 복달은 할미의 도움을 받아 몰래 기생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달도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복달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달이 기생집 뒤편에 숨어 있을 때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만석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마님, 연월이를 내일 아침 일찍 보내드리겠나이다. 잘했다. 그 계집이 왕가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다. 우리 가문이 추대하는 왕자가 왕위에 오르려면 방해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목소리의 주인은 고을의 최고 권세가인 심대감이었습니다. 복달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머슴놈은 어찌하오리까? 만석이 물었습니다. 죽여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지만 혹시 모를 일이다. 복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월을 쫓는 것은 단순히 만석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왕위를 노리는 권세가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지요. 연월은 그저 기생이 아니라 왕가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복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월이를 반드시 구하겠다. 설령 내 목숨을 잃더라도. 복달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달은 기생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만석의 사내들이 복달을 붙잡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어디서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사내들은 복달을 난타했습니다. 복달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입에서는 연월의 이름만 흘러나왔습니다. 연월이, 연월이. 연월은 갇혀있던 방에서 복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복달, 복달을 해치지 마시오. 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보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일 아침 심대감의 손에 넘겨져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 연월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달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복달을 구할 차례다. 연월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달만은 살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한편 복달은 고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달은 연월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오, 연월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연월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복점 할미가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할미는 간수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고 복달과 잠시 대화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복달아, 연월이가 오늘 밤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무슨 소리요? 연월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심대감과 단판을 짓겠다고 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복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연월이가 위험해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탈출해야 한다. 할미는 복달에게 작은 쇠붙이를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포승줄을 끊어라. 그리고 기생집으로 가서 연월이를 데리고 도망쳐라. 복달은 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미, 고맙소.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다. 복달은 포승줄을 끊고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달은 죽음도 불사하고 연월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복달이 기생집에 도착했을 때 연월은 이미 심대감 앞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심대감의 저택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월은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고개는 당당히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왕가의 혈통이란 말이냐? 심대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월은 자신의 등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월영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것이 정말 왕가의 표식이다. 저 기생이 왕족이라니. 심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살려둘 수 없구나. 내 존재 자체가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 심대감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복달이 담장을 넘어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달, 연월이 외쳤습니다. 복달은 연월 앞을 막아서며 심대감을 마주했습니다. 대감마님, 연월이는 아무 잘못도 없소. 그저 태어났을 뿐이요. 어찌 태어난 것이 죄가 될 수 있소? 심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낱 머슴 주제에 감히 나를 막아서다니. 저놈을 당장 죽여라.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복달은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내들이 복달을 에워쌌고 칼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함께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분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영의정 김대감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자 조정의 수장이었지요. 심대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영의정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습니다. 심대감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의정 대감마님, 이것은 왕명을 받들어 왔다. 월영부를 가진 왕가의 후손을 찾으라는 명이셨다. 그 후손이 바로 저 아씨인가? 영의정은 연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바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영의정은 연월의 등에 있는 월영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월영부로구나. 20년을 찾아 헤맨 왕가의 후손을 드디어 찾았도다. 영의정은 연월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당신의 친모는 선왕의 사촌이셨소. 당신은 왕실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귀한 분이시오. 연월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당신의 어머니께서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소. 충성스러운 유모가 당신을 구해 숨겼지만 안타깝게도 유모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소. 그 뒤 당신은 이 고을의 기생집으로 팔려간 것이요. 연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이토록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심대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심대감, 그대는 왕가의 후손을 해치려 했소. 이는 영모에 해당하는 대역죄요. 심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그것은 변명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소. 영의정은 관리들에게 명했습니다. 심대감과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여라. 사내들이 심대감과 만석을 포함한 무리들을 결박했습니다. 만석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복점 할미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할미는 연월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점괘가 맞았구나. 내게는 큰 복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연월은 궁궐로 초대받았습니다. 왕께서는 연월을 정중히 맞이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이 많았소. 이제 왕실로 돌아와 마땅한 예우를 받으시오. 왕의 제안이었지만 연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소녀는 궁궐보다 평민의 삶을 택하고자 하나이다. 왕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연월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는 기생으로 살며 세상의 밑바닥을 보았나이다. 화려한 궁궐보다는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왕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뜻을 알겠소. 하나 왕가의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받아야 하오. 왕께서는 연월에게 작은 토지와 집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달도 불러들였습니다. 복달이라 했던가. 과인의 혈육을 목숨 걸고 지킨 충성을 기리노라. 복달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께서는 복달에게도 토지를 하사하고 양인의 신분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심대감과 만석은 영모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악은 마침내 벌을 받았고 선은 보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복달과 연월은 궁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복달과 연월은 하사받은 땅에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월의 신분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보름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달과 연월은 마당에 자리를 깔고 마주 앉았습니다. 복달, 연월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연월이. 당신은 왜 그때 나를 샀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말이오. 복달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소. 당신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소. 연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났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을 말이오. 복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월이 복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소? 복달이 물었습니다. 연월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도착했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당신 곁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달과 연월은 신분의 차이, 권세가의 음모, 그리고 운명의 시련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곁에 머물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임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